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안녕하세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이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예, 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기쁜 성탄 맞이하시기 바라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어디로 공부하고 있죠? 계산. 네, 계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산 지역은 충북이니까 100단위 자리는 700에 해당이 될 것이고, 계산은 그 10단위 60번. 자리가 60번. 60번에서부터 69번까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60번에서부터 69번까지 해당되는 카드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각각 보시면서 해시태그를 생각하고 또 이제 이 해시태그와 관련된 장소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한가. 예, 한갑이에요. 삼천가자 동방사기도 자동차. 이제 그 한갑을 맞이하는 그런,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들이 짧기 때문에 정말 한갑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했다 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잔치다. 돌아온 60갑자가 돌아오면 그해 이제 잔치다. 한갑 잔치를 해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것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됐죠. 자, 그러면 괴산에서 한갑 잔치를 한 곳이 어디예요? 한운사 기념관. 예, 맞아요. 한은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죠. 한은사는 일일 어떤 건물 연속 이름이에요? 작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죠? 최초의 일일 연속 작가예요. 맞아요. 최초의 일일 연속극 작가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그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 그 물리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드라마 극본을 썼는데 그것이 일약 뭐랄까 당선이 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인기를 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다니는 것도 중퇴하고 이제 그쪽으로 드라마 작가로 이렇게 나가면서 배우도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괴산 출신이 그런 그 드라마 작가예요. 한은사라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일이 있네요. 이 일은 뭘 뜻하냐? 여기 6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일은 네, 60일. 61이죠. 자, 여기 네. 60일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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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육일돌. 6일돌 인형. 육일돌. 여기 6일돌 인형이라고 써놨는데 엄밀히 네. 말하면 6일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네. 인형은 그냥 옆에다가 썼는데 이 돌이 바로 음. 인형이라는 뜻이 영어 단어인데 그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부처님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음. 하고 하여튼 이런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그래서 60일 하면은 유일신 또 60일, 육일돌. 6이라고 같이 연결된 그 조그마한 육일돌. 인형 있죠. 사람의 크기를 6분의 1로 6분의 줄여놓은. 1로. 예. 그러면 여기 61번 해시태그를 갖는 장소는 어디예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 아로시대. 육군 학생 군사학교. 그냥 군사학교. 쉽게 말하면 아로시대. ROTC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6일돌 인형을 들고 6.12 나타났어요. 인형을 들고서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2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유기동물. 유기동물 또는 여기 유기제품이라고 써놨는데 유기제품이 뭔지 아시죠? 네. 그 제사상 같은 데 많이 쓰고 요즘에도 보면은 그 한정식 네, 고급 그런 데 많이 한정식이라고 써요. 할까? 그런 집은 그 그릇을 갖다 고급진. 다 유기 그릇을 쓰죠. 조금 네. 무거운 녹그릇 같은 약간 그런 적인데, 음. 옛날에 이제 거기다가 그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건데, 어쨌든 육하고 이니까 유기, 요 발음이 유기. 좀 그렇게 나죠? 그리고 유기동물. 그래서 유기동물에는 뭐가 있어요? 유기동물에는 계산의 고추, 개라든지 유통센터.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이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 괴산군에서 유기동물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계산 고추, 유통센터. 예, 계산 고추 가마, 유통센터도 되고 또 우리가 더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건 가마솥. 예, 계산 계산 분해하는 국민 가마솥. 가마솥 씨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거 가마솥이 있었죠. 네.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숟밥을 먹자 하는 그런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먹어보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음. 사례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다음이 63이에요. 아, 63. 그래서 이 해시태그는 뭐예요? 육상 네, 빌딩. 63빌딩이죠. 여기 지금 그림이 조그맣게 나는데 이 그림이 바로 아, 63빌딩의 모습을 먼 데서 이렇게 찍은 거죠. 촬영. 예, 촬영한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고층 건물 우리가 네. 그걸 보고 뭐랄까 그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음. 건물들이라서 스크래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63빌딩보다 더 높은 몇 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롯데, 높은 건물이? 롯데, 롯데, 예, 롯데에 있죠. 하이, 롯데. 그래서 123층이에요, 거기가. 예, 기억하기도 쉽게 1, 2, 3 이렇게 해서 음, 123층인데 어쨌든 그 123층의 건물이 나오기 전에는 63빌딩이 육삼빌딩, 제가 가장 그 고층 건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위세를 이제 뺏긴 거죠. 더 그 고층 건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63빌딩, 63은 번호 63은 63빌딩이라는 해시태그를 가져요. 자, 그럼 63빌딩 그 직원들이 워크숍을 온 곳이 있어요. 분율 올갱이 분율 마을, 올갱이 둔율 마을. 올갱이 올갱이 마을이라고 마을. 하는, 네,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3번. 3네, 3번. 맞아요. 763번이에요. 둔율 올갱이 마을. 이 둔율 올갱이 마을 하면 떠올리는 것이 올갱이도 밤, 떠올릴 테고요. 그래서 거기 둔율 올갱이 마을 처음 입구에 그 올갱이 밤, 다슬기 밤이 모양의 그림이 있었죠. 다섯이랑, 이렇게 네, 바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밤이 밤, 많이 났다. 김영에서 밤이 많이, 밤이 예, 예, 났다. 밤나무가 마치 군사들이 주둔한 것처럼 이렇게 음,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둔율이라고 했었죠. 그 둔자가 진칠 네, 둔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둔율 마을이 예전에 그 조선보다 더 오래전에는 거기가 아마 어떤 그 병사들 하여튼 군 인력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진치고 있었나 봐요. 주둔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근거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기원이 돼갖고 거기에 음, 이제 병영진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잣나무가 마치 신비 모양이 군사들 군사들이 쭉 있는 것과 같은 주둔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올갱이도 유명하지만 그런 것을 분율, 분율. 따서 이제 둔율 올갱이 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63번은 둔율 올갱이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해시태그가 64번, 뭘까요? 육군사관학교, 육군 이육사, 사관학교죠. 육군 사관학교는 줄이면 뭐예요? 육사, 육사. 육사가 되죠. 육사. 근데 사람 이름 중에도 육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육사, 이육사라고 시인, 하는 저항 시인, 시인이에요. 이 이육사 시인의 유명한 시가 뭐가 있을까요? 청포도가 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청포도가 익어하는 있는 계절, 뭐 해갖고, 아이야, 뭐, 운쟁반의 옷구슬, 어쩌고, 이런 그 시가 있을 텐데, 바로 그런 시를 쓴 그런 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이육사 그 교장선생님 모시고 어디를 간 거예요? 이화령 휴게소, 예, 이하령 이화령 휴게소. 휴게소. 이화령은 굉장히 그 백두대간에 위치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고개예요. 명이니까 거기에 휴게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종주를 하는데 뭐 종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산악 자전거 타고 음, 많이들 거기 또 가는가 봐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인증샷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화령인데 그 이화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 연유가 대나무 예, 꽃이, 많이 심어서 벚꽃이 거기 이렇게 많이 흐드러지게 피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이화령 고개라고 이화령 휴게소라고 말씀을 휴게소. 드렸어요. 자, 네, 그 다음에 6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라고 해서 이게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나라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거 유교라고도 아는데, 했는데 뭐 유교하고 발음이 교의 교자가 고자로 이제 바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 관계된 것들을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유고슬라비아 하나만 해도 특별하게 저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공부할 때 거의 유고슬라비아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유럽에 있는 북미, 루마니아, 뭐 이렇게 아로 끝나는 이게 대륙이 그 반도인가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 그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름이 이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유고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곳에 이렇게 그 관광을 와요. 어딜까요? 세계 유일 한지 박물관, 예, 맞아요. 우리나라 한지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서 유고에서도 이렇게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괴산에 있는 세계 유일의 한지 박물관이 있었죠.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5번, 765번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6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오멘. 오멘. 오멘 666이라고 하는 이 오멘 666은 공포 그 공포물 영화예요. 그래서 주로 이 오멘 666을 언제 많이 보냐? 아주 더위가 심한 여름철에 여름에. 밤에 이제 그 오싹오싹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음, 오멘 666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이게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 666이라고 써 있는 그것은 어떤 그 저주의 그런 그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 666이라고 붙인 거는 바로 기독교의 그런 부분들이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멘 666 하면은 어떤 저주,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상징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오멘 666을 보면서 그 괴산에서 그렇게 지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수옥정 관광지. 수목정 관광지 관광지. 수련관.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이화여대 수련관이 수련관. 있었죠. 예. 자, 여기 이화여대 수련관이 있고 여기 64번에 아까 뭐가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이야기 위해서 이화령 휴게소 그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같은 이화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화령 휴게소고 네. 여기는 이화여대. 수목정 관광지 이화여대 학생들이 수련관에 여름철 대학마다 그 여름철 수련 활동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왔는데 이제 낮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저녁에 이제 그 수련관에서 이런 그 뭐랄까 공포 영화를 본 거죠. 오멘 666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치원. 60하고 7이니까 67이에요. 67. 67은 발음을 유치원. 하면 여기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67에서 기억과 리을을 빼버리면 유치가 되죠. 그래서 네. 유치자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유치원을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치원 그 좀 아동틱한 그런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이게 벽화인지 뭔지. 자, 중국 괴산에서 유치원을 이렇게 세웠던 곳이 어딜까요? 산막이. 예, 산막의 옛길에다가 유치원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거기다 왜 유치원을 난데없이 세웠을까요? 산막의 옛길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산막의 길을 그 둘레길을 도는데 힘들어갖고 애기들은 유치원에다 맡기고 어, 갔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산막의 옛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관광 명소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관광을 하는데 어른들만 딸랑, 이렇게 성인들만 오지 않고 아이들도 데리고 이제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험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만은 따로 이렇게 딴 곳에다 이제 놓고 거기서 아이들은 애들끼리 놀아라 하고서 어른들이 이제 자유롭게 뭐 관광한다든지 우리가 여기 식당 같은 데 가도 보면 애들은 따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놀이방을 놀이방. 마련해 두듯이 여기 산막이 옛길에도 그런 일종의 놀이방 같은 유치원을 거기다가 임시로 설치를 한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는 그 유치원이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인천구 가산 디지털 네네, 금천구에 있는 가산 디지털 센터라고 해갖고, 금천구에 가면은 가산 그 디지털 센터가 엄청 커요. 하나 있고, 신도시같이, 그 아주 큰 그런 그, 뭐랄까, 건물인데, 어, 디지털 그런 그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구로 금천구가 공단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면은 진짜 건물들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니까 어, 직원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들은 직장에 웬만하면은 유치원도 같이 있죠. 그래서 네. 엄마랑 같이 출근하면서 이제 애들은 유치원에다 맡기고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실제 일터에서 일하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되면 다시 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꾸 그 맞벌이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그좀 중견 그런 그 크기의 그런 그 기업체가 되다 보면은 되게 그 사내에 유치원들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금천 금천 가산 디지털 디지털 센터도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금천 가산 디지털 센터를 제가 가보긴 했지만 거기에 유치원까지 방문은 안 했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도 다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치원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금천 가산 디지털 센터가 몇 번이라고요? 67번. 네, 67번이에요.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8이네요. 이 8이니까 60대하고 연결해갖고 뭐예요? 6, 8. 네, 6, 8인데 발음을 막 굴려가지고 육판이 되어버렸어요. 육판. 6, 8이 6판이. 자, 윷놀이판이 이제 이 68번이 해시태그예요. 어디서 윷놀이판을 벌렸을까요? 계산해서? 우암 송시열 유적지, 우암, 송시열, 송시열 유적지. 유적지, 하양부곡. 화양부곡 여기에 이제 윷놀이판이 벌려졌어요. 누구랑 누구가 윷놀이를 할까요? 우암 송시열 음, 선생님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님하고 자, 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이제 유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전에 그 뭐랄까 왕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 우리 대전에도 우암 송시열 사당이 있죠. 네. 어디 있죠? 동부 쪽에 예, 네. 동구에 가면 저기 송천동, 동춘당. 동춘당, 예, 예, 동춘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송시열 사당이고 그런데 이 그 충북 괴산에도 이 송시열 그 유적지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이제 거처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암이라는 호가 그 우자가 지금 여기에 이따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음. 그 이렇게 고치루, 뭐 거두부 그런 뜻이고 암이 그 이렇게 조그마한 암자들 우리 뭐 이게 절보다 작은 규모를 갖다 작은 암자. 규모의 집을 암이라고 붙이잖아요. 무슨 암 무슨 암 네. 이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암 송시현 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던 예전에 유명한 그런 그 양반이 있어요. 광산 김씨신데 김익기 선생님이라고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우암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바로 그 김익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암 송시열이 이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못한다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김익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는 말을 고쳐서 잘 해야지만 좋겠다라는 뜻으로 충고를 하면서 호를 내 지어줄 테니 저기 쓰겠나 했더니 이제 그래서 뭐로 호를 지으냐 했더니 이제 그런 우암이라는 호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송시환 선생님이 그때 좋은 그러니까 예쁜 뭐 그런 호를 지어주면 안 쓰겠고 나쁜 거면 내가 받겠다. 나쁜 그런 거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막 좋고 막 이런 것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거듭해서 고쳐서 할 때 더 훌륭해진다라는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우함이라고 지어주는데 이 송시열 선생님이 그냥 그것을 본인의 그런 그 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이렇게 쓰면서 그냥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호를 갖고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여기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사당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그 유학을 배우는 학생들 또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온 거예요. 우암 송시열 그 유적지에 와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하고 거기에 모인 그 유생들하고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윷놀이.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유판을 벌리고 윷놀이를 해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 사정이 그 유적지가 있는 데가 몇 번이라고요? 768번. 네, 768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암 송시열 하양부곡. 유적지 말고 하양 하양구곡이라고 하는 그 아주 뭐랄까 유명한 9개의 그런 그 골짜기 또 뭐 이렇게 건물 뭐 이런 곳이에요. 골짜기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여름에 많이 이름난 그런 곳이에요. 중국의 무의구곡이라는 것을 같이 모방해서 여기 하양 계곡에도 그렇게 9개의 그런 곳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양 구곡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래서 그 송시열 유적지가 있는 곳이 바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68번. 768번이에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69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육군. 육군이에요, 육군. 그래서 육군, 이제 그 육부 해서 요것만 니은장을 빼면은 육부 이름이 되는데, 니은을 붙여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육하고 군은 숫자가 써있는 거 보면 서로 돌린 거죠. 서로 네. 대칭되게 있죠. 그러니까 물구나무 섰다, 육과 구가 물구나무 섰다 해서 우리가 여기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에피소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군들이 어떻게 가요? 걸어가지는 않고 물구나무 서서 물구나무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데 이제 한참 그 육군들 물구나무 서서 하는데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요. 달려가요. 엄청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그 물구나무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야 되고 또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져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69번은 이제 그런 것을 연상을 하는데 그 충북 괴산에서는 어디가 바로 그런 장소이냐 이제 여기는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예, 네. 해밀터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해밀터. 해밀터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해가 이렇게 밀어내는 터, 해가 나오는 곳,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해가 나오는 그런 곳. 그래갖고 어떤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씻고 벗어나서 다시 밝은 데로 나오는 그런 것을 뜻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데가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돌아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거 충북 지도 보이시나요? 청남대 나와요. 청남대 나왔어요. 네, 청남대,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일까요? 여기가 800. 709번이죠. 여기가 9번. 709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계산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길 거예요. 잘, 저기, 호환이 되네요. 다시 막 나갔다 들어오지 않고, 제가 파일을 불러왔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해밀터 아토피 학교라고 있어요. 해밀터 아토피 학교. 그래서, 그, 요즘 환경 문제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토피를 누가 많이 앓을까요? 애기들. 예, 애들이 많이, 그 어린이들이 많이 그런 피부 관련된 그런 병인데 굉장히 막 가렵고 긁고 막 또 알레르기 같은 거 있고 이래갖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집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질병들이 이제 발생하고 또 아토피는 보니까 그 유전적인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물과하고도 관계 있고 뭐 이래서 굉장히 그런 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게 이 치료할 때 어떤 뭐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자연치유법 이런 것이 더 이제 적합해서 되게 이 아토피 학교는 보면 뭐 전국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다른 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생태하고 친화적인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괴산에도 바로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아토피 학교가 이름이 해밀터예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맑게 비쳐서 나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학교다라고 해서 해밀터 아토피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769번. 예, 참 769하고 연결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아토피 학교하고 69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오늘이죠? 네. 예, 오늘 썼어요. 병림쌤하고 미순쌤도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예, 그거 잠시 볼까요? 그게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잠깐 이거 공유 중지를 하고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찾아서 가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좀 다시 보였습니다. 뭐가 나오죠?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공유하는 게 공유를 중지하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지 못하네요.
자, 잠깐만요. 참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예, 769 해밀턴 아토피 아토피 학교라고 나오죠. 여기서 네. 내리게진 기억법에 769의 해밀턴 769번. 아토피 학교라고 제가 거의 1시 가까이 돼서 아마 써서 올렸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762번 이 장소다. 그래서 760건대는 중국 계산에서 시작이 되고, 자, 육군하고 발음 비슷해서 육군이 물구나무를 서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팔에 막 무리가 갔어요. 우리가 가. 그래서 사실은 뭐 아토피는 팔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토피하고 연결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팔에 이제 심하게 통증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아토피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러 여기에 온 거예요, 육군들이.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69번. 769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토피 학교 그 내부인데 이게 보면은 다 순수한 목재로 이렇게 하고 콘크리트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이런 집도 지금 보면 흙 같은 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연못도 이제 있는데 생태 연못이라고 했어요. 여기 집들 보면 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해밀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댓글을 썼는데 어느 분이 한번 우리 저기 병임쌤이 좋아요 해주셨네요. 여기 하도 병임쌤 막 계속 들어오셔갖고 제가 아이들을 기억을 해요. 이게. 자, 여기 지금 해밀턴은 사람을 위한 좋은 집이라는 뜻이 있다. 원래 이제 해밀턴이라고 이름 지을 때 그냥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계산군에서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며 도박 중독자들이 그 재활 공간을 뜻하기도 한대요. 해밀턴가.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밝게 나오는 그런 그 도박에 중독됐으니까 얼마나 삶이 그런 괴롭겠어요.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그런 공간으로도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